거지랑 어울리면 거지도 된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체면을 지킨다며 시장에서 며느리 뺨을 후려친 사돈, 거지라고 부르며 노인을 모욕한 그 남자는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과연 그 오만한 사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거지라고 불린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믿기 어려운 반전과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 며칠 전 한 시골 장터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여기 온 김에 한 번만 더 주세요. 김소연이 국자로 따뜻한 국물을 떠서 그릇에 가득 담았습니다. 시골 5일장 한켠에 차려진 무료 급식소는 벌써 점심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죠. 소연아, 너 좀 쉬어라.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잖니. 복지단체 팀장인 김사무관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사람에게 국을 내밀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죠. 젊은 아가씨가 참 대견하네요. 한 할머니가 국그릇을 받아들며 고마워했습니다. 별 말씀 다 하세요. 드시고 또 오세요. 2시간 동안 계속 이어진 봉사가 끝나자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했습니다. 김사무관이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며 손을 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소연이 일회용 앞치마를 벗어 봉지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목이 꺾이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죠. 아! 소연이 작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겨우 몸을 지탱했지만 발목이 찌릿하게 아팠어요. 어머, 괜찮아요? 김사무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소연이 발목을 만져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바로 그때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은 거칠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아가씨, 많이 아픈가요?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좀 삐끗했나 봐요. 소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최만석은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외투였지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죠. 이거라도 무릎에 덮고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 옷인데요. 소연이 손을 저었지만 최만석은 이미 외투를 소연의 무릎에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아픈데 이 정도야 뭐.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최만석이 소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천천히요. 소연은 노인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더 깊이 와 닿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뭐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최만석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아까 급식소에서요?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최만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자주 오세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발목 조심하시고요. 최만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사무관이 소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네요. 정말 그래요. 자기 옷까지 벗어주시고요. 소연은 여전히 무릎에 덮인 외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빨아놓은 것이 느껴졌어요. 이거 어르신께 돌려드려야 하는데요. 시장에서 자주 보시는 분 같던데요. 찾아뵙고 인사드려요. 김사무관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노인의 선행이 마음 깊이 남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고 소연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소연이 또 왔네. 시장 입구 과일 가게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봉사하러 왔어? 아니에요. 찾는 분이 있어서요. 소연이 시장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누구 찾아? 며칠 전에 제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신 어르신이요. 아, 만석이 할아버지 말이구나. 네, 맞아요.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기 구석에 계실 거야. 평소에 저기 앉아 계시거든. 할머니가 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해요. 소연이 인사하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 금세 최만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최만석은 시장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소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을 알아보자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어요. 아, 그때 그 아가씨. 네,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연이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며칠 전에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최만석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꼭 받으세요. 어르신 덕분에 발목도 괜찮아졌어요. 소연이 국밥을 최만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소연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만 받으세요. 아가씨가 저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소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소연이가 참 착하지. 맞아. 저런 마음씨가 어디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런가.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자, 따뜻할 때 드세요. 소연이 국밥 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최만석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소연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시장 입구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검은색이었고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어요. 어머, 저런 차가 왜 여기 와? 과일 가게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시장에 저런 차는 처음 보네. 옆 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박철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장을 휘둘러 봤습니다. 코를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곳이 다 있나? 박철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연과 최만석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 노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수는 성큼성큼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시장 바닥에 딱딱 울렸어요. 여기 주인 누구야? 박철수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나요?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요. 과일 가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기 봐, 거지랑 어울리게 놔두고. 박철수가 소연 쪽을 가리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래? 무슨 권리로 저런 말을 해? 박철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박철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여기 있냐고 묻고 싶은 건 나야.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봉사활동하고 가는 길이에요. 봉사활동? 이게 봉사활동이야? 박철수가 최만석을 째려봤습니다. 최만석은 위축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께 감사 인사드리는 거예요. 소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사 인사? 거지한테? 박철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 아냐? 박철수가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체면이 뭔지 알아? 우리 집안이 뭔지 알고 이런 짓 해? 박철수가 소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버님. 소연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정신 차려. 박철수가 소연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최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아가씨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입 다물어. 박철수가 최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지 주제에 나서지 마.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뭘 봐? 내일인데. 박철수가 주변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집안 앞길 생각해. 거지랑 어울리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 있나? 박철수의 말에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요? 뭐가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박철수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거지랑 어울리면 거지도 된다는 말 못 들어봤어? 박철수의 말에 최만석이 몸을 떨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박철수가 소연의 팔을 끌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소연이 뿌리치려 했지만 박철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철수의 기세에 눌린 것도 있었고 소연과의 관계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아가씨.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부르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앉아 있어. 박철수가 최만석을 밀쳤습니다. 최만석이 벤치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맞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이렇게 돼. 박철수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박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섰어요. 또 무슨 일이야? 오늘 시장이 왜 이래?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김영희였어요. 어머, 저분은 누구시지? 옷차림이 심상치 않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수행원 몇 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저기 기자도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 든 사람들 보여? 시장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김영희는 차분한 걸음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어요. 소연아,
김영희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영희를 보자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소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있는 곳에 왜 오면 안 되니? 김영희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김영희가 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지. 누가 널 울렸니? 김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연이를 훈육하고 있었습니다. 훈육이라고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요. 박철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이 뭔가요? 거지들과 어울리는 것 말입니다. 박철수가 최만석을 가리켰습니다. 김영희의 시선이 최만석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철수를 봤어요. 거지라고 하셨나요? 사실 아닙니까?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격이 안 맞다는 겁니다. 박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요? 주변 사람들이 박철수의 말에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건방지네. 누가 저래도 돼준다고 저래?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김영희는 조용히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최만석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영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시네요.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희가 다시 박철수를 봤습니다. 사람을 모독하는 게 체면에 맞는 행동인가요? 모독이라뇨? 사실을 말한 건데요. 박철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시장판에서 행패 부리면 우리 집안 망신입니다.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행패라고요? 이게 행패인가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거지랑 어울리는 게 정상인가요? 박철수가 최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지랑 어울리면 거지도 된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박철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시장에 울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영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김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지라고 하신 그분이 제 딸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박철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며칠 전에 다쳤을 때요. 최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목을 삐끗하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최만석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축해 드렸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주셨어요. 외투를요?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무릎이 차가울까봐 덮어주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가 그랬구나. 참 마음씨 고운 분이야. 그래서 소연이가 보답하러 온 거였구나.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소연이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 아닌가요? 김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대단하지 않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박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혜 따위로 집안 앞길이 지켜지겠습니까? 박철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혜 따위라고요? 김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선의를 은혜 따위라고 하시는군요. 어머니, 제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철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당신이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박철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지랑 어울리면 거지도 된다고 했잖아요. 김영희가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박철수가 아직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영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철수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서류 같은데요? 우리 재단에서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후원 약정서예요. 김영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단이라고 했나? 무슨 재단이지? 대단한 분인가 봐. 김영희는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만석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주거 문제부터 생활비까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희가 수표를 꺼내 최만석에게 건넸습니다.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받으셔야 해요. 제 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돌아봤습니다. 거지라고 무시하신 그분이 제 딸을 도와주셨어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셨죠? 박철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오늘부로 우리 재단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김영희가 선언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소연이 복이 많구나. 저런 어머니를 두고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박철수는 상황이 급변하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좀 차분하게 얘기해 보시죠. 차분하게요? 지금까지 충분히 차분했는데요. 김영희가 박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지방과는 더 이상 인연을 잇지 않겠습니다. 김영희의 말에 시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박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거지라고 부르고 제 딸을 모욕한 게 당신이잖아요. 박철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철수에게 집중됐어요. 김영희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준비가 됐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세요.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박철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와 저희 그룹 간의 납품 계약서예요. 수행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약서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대기업과 거래한다는 말씀인가요? 박철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모르셨나요? 김영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 매출의 70%가 저희 그룹에서 나오는 거리요. 박철수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했나? 그럼 저분이 대기업 사장님이신가? 소연이 어머니가? 놀라움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어요. 김영희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저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박철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들리세요? 김영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평소 저렇게 갑질하더니 드디어 벌 받는구나. 박철수를 향한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잘못했다고요?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인간성이 문제예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박철수가 최만석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최만석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철수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김영희가 박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막을 수 없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대가예요. 김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행원이 계약서에 해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해지가 완료됐습니다. 박철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시장 사람들은 통쾌해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지. 소연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아. 김영희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자. 네, 알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희는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 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김영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최만석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저희예요. 김영희가 최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철수의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장님, 대기업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박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가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철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인가? 네, 공식 문서입니다. 박철수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회사가 망하는구나. 사장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비서가 위로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 매출의 70%가 날아갔는데. 박철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어. 과일 가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저런 분이 계시니까 세상이 공평한 거야. 옆 가게 아저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도 복 받으셨고 착한 사람은 복 받는다더니 정말이네. 상인들이 흐뭇해했습니다. 박철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여러분. 박철수가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와 계약이 끊어졌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려워질 것 같다. 박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뭘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무시했다. 박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월급은요?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박철수가 약속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갑질 논란으로 주요 계약 해지, 시장에서 벌어진 갑질, 기업 존폐 위기까지 뉴스가 연일 보도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며 더욱 통쾌해했습니다. TV까지 나왔네. 저런 사람은 이렇게 돼야지. 정의가 승리했어. 한편 소연은 최만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소연아. 최만석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집은 어떠세요? 정말 좋아.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네. 최만석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너희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도 자랑스러워요.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괜찮니? 최만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혼인 얘기 말이야. 아, 그건 괜찮아요. 소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행이지. 최만석이 안도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무슨 교훈? 진짜 품격이 뭔지 알게 됐어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람은 마음씨로 판단해야지. 어르신 같은 분이 진짜 훌륭한 거죠. 소연이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최만석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셨네요. 소연이 어머니가 정말 대인이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소 착하게 사셨으니까 복 받으신 거죠.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최만석은 사람들의 관심에 조금 부담스러워했지만 고마워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모료 당연한 얘기죠.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했어. 박철수가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겠다. 박철수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박철수가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도 힘내세요. 직원들이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여러분까지 피해를 끼쳤다. 박철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금은 최대한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인사하고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빈 사무실에 혼자 남은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구나.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박철수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김영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 어르신 생활은 어떤가요? 김영희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의료비 지원도 잘 되고 있고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잘 챙겨드리세요. 김영희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뭔가요? 박철수 씨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았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과했나 싶기도 하고요. 과했다고요? 김영희가 담당자를 봤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건데 과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닙니다.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그 일을 화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회사 망했다면서? TV에서 봤어. 자업자득이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잘 지내신다더라. 좋은 집에서 편히 계신다고 하던데. 정말 복 받으셨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오늘도 왔네.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인연 끊어서? 네, 다행이에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훌륭하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만석은 새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최만석이 혼잣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집에서 살 줄은 몰랐는데 깨끗한 원룸이었지만 최만석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소연이한테 정말 고마워야지. 최만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착한 일 한 보람이 있네. 최만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박철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 박철수가 다짐했습니다. 사람 대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지. 박철수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박철수가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박철수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박철수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최만석은 새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만석이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시장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최만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고마운 분들 덕분이죠. 최만석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소연이가 또 언제 와요? 이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최만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소연아. 왔구나. 최만석이 기뻐했습니다. 집은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좋아. 덕분에 천국에서 사는 기분이야. 최만석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소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소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없고?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소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지. 최만석이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너 같은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최만석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최만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보답을 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 최만석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소연아, 여기 있었구나. 김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영희가 최만석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 소연이 어머니. 최만석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편히 앉아 계세요. 김영희가 최만석을 앉히며 말했습니다.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최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할 건 저희예요. 김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도와주셔서요. 그런 걸 가지고 뭘.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김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 오셨네. 어르신들 안부 묻고 계시나 봐. 정말 훌륭한 분이야.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희는 시장 사람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항상 딸이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소연이가 우리를 도와주는 걸요.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김영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당연하죠. 상인들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다시 최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이든지요. 최만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집안은 흥하고 무시하는 집안은 망해요. 김영희의 말에 시장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박철수 같은 사람 보면 딱 알죠. 상인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세상은 공평해요. 김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따르죠. 최만석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김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연이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도 기특해. 김영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아름답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런 가족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한 거야. 정말 그래. 우리도 배워야 해.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최만석은 그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이런 큰 은혜로 돌아오다니. 최만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살아있길 잘했어. 김영희 가족과 시장 사람들은 모두 최만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시장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너희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으니까. 최만석이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영희는 시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야말로 다행이죠. 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소연이 같은 아이가 우리 시장에 와주고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고 만석이 할아버지도 복 받으시고 모든 게 다 좋아졌네요. 시장에는 정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기업가 김영희 회장, 시장 어르신 후원으로 화제. 뉴스에서 그날의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리모컨을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 박철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가봐야겠어요. 김영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최만석이 아쉬워했습니다. 네, 또 올게요. 소연이 약속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야. 최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김영희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만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희와 소연이 차에 올라타자 시장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세요. 소연아, 또 봐.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도 시장 사람들은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저런 가족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지. 만석이 할아버지도 정말 복 받으셨어. 칭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최만석은 혼자 남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최만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오다니. 최만석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지. 최만석이 다짐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저녁 무렵 시장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그러게 마음이 따뜻해졌어. 내일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상인들이 흐뭇하게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최만석도 천천히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어. 최만석이 혼잣말하며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최만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겠다. 박철수가 펜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희와 소연은 집에 돌아와서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하니? 제가 힘들 때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야. 김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도 정말 기특했어. 저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말이야. 김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야. 김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지. 네, 알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네, 어머니. 모녀가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새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내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최만석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공평한가 보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구나. 최만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은혜를 아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두가 깊이 느낀 하루였습니다. 박철수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몰락하게 되고, 최만석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김영희와 소연 모녀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최만석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결과 어땠어요? 소연이 최만석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주 좋다고 하더라. 의사가 깜짝 놀랐어. 최만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최만석이 자신의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안심이네요. 소연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소연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하고는 어때? 최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소연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최만석이 손뼉을 쳤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분인 것 같던데? 네,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소연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지. 너 같은 아이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최만석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신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잖아요. 소연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과 최만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철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그리고 할아버지.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박철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요? 네,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철수가 최만석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최만석이 당황하며 박철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께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지라고 부르고 무시하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최만석이 손을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기억해야 할 일이에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박철수 아냐? 맞네, 그때 그 사람. 많이 달라졌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일어나세요. 최만석이 박철수를 일으켰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니까. 최만석이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소연이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박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시장 사람들이 박철수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고생을 해서 철이 든 것 같아. 상인들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소연아. 박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죠. 최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박철수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훌륭한 분인데. 아니에요. 저도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최만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박철수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최만석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던 거네요. 박철수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죠. 소연이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최만석이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셔서. 별 말씀을요. 최만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박철수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달라졌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상인들의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철수가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을 본받아서. 좋은 마음이네요. 최만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철수가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최만석이 배웅했습니다. 소연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박철수가 소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박철수가 떠나고 나서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소연이 감탄했습니다. 그래, 고생을 해서 철이 든 것 같아. 최만석이 박철수가 사라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네, 마음만 먹으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맞아, 교만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최만석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또 배웠어요. 소연이 감사해했습니다.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최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진정한 뉘우침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넌 평생 말다냐? 찰싹 회식장의 손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9살 신입사원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방금 폭행을 당한 평범한 직원이 사실은 재계 1위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요. 이런 애들은 절대 못 올라간다. 오만한 상사의 말이 끝나고 며칠 후 그 회사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세연그룹의 인수 발표였어요. 그리고 그 발표회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과연 그 오만한 상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참고 견뎠던 진짜 후계자의 반격은 얼마나 통쾌할까요? 이야기는 모든 일이 시작되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 테크엔진의 12층 사무실에서 박지연이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지연은 매일 오전 8시 반에 출근해서 깔끔하게 다린 회색 정장을 입고 사무실 한편 구석진 책상에 앉았어요. 지연아, 이 서류들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해놔. 오태식 과장이 지연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퍽 소리나게 던져놨습니다. A4 용지가 수백 장은 되어 보였어요. 네, 과장님. 몇 시까지 완료해드리면 될까요? 지연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퇴근 전까지지. 그리고 복사도 부수별로 다 해놔야 하고 바인딩까지 깔끔하게 해. 오 과장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커피잔을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연은 묵묵히 서류를 펼쳐보며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성우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연 씨, 일이 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성우 대리님.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서 이런 기초적인 일부터 천천히 익혀가려고요. 지연의 차분하고 겸손한 대답에 성우 대리는 더욱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회사의 분위기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하고 수직적이었어요. 과장급 이상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평사원들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다른 신입사원들이 회의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희진 사원, 이번 신제품 기획 브레인스토밍에 참석하세요. 네, 과장님. 이수민 사원도 같이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저 묵묵히 서류 정리 작업을 계속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하고 분류하는 모습이 성실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부서별로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떠들썩하게 이동했습니다. 지연은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간단한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밥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지연이 또 혼자 점심 먹고 있네. 걔는 원래 저래. 별로 사교적이지 않아서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잖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해. 멀리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에도 지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조용히 젓가락질을 하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랗게 보였어요. 지연 씨, 혼자 드시네요?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김성우 대리가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지만 지연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성우 대리님. 혼자 먹는 게 더 편하고 좋아해서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우 대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는 않았어요. 오후 업무 시간에도 지연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수백 장의 서류를 부수별로 나누어 복사하고 링바인더로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전화가 걸려오면 정중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네, 테크엔진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신입사원들이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동안 지연은 여전히 서류 정리, 복사, 전화 응대 같은 보조 업무만 담당했어요. 오후 3시쯤 지연이 용기를 내어 오 과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저도 이번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해 볼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오 과장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는 아직 기본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이런 단순한 일부터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체념이나 좌절이 아닌 오히려 더욱 깊고 차분한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컴퓨터를 종료하는 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 오늘도 야근하시는 거예요? 성우 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오늘 받은 서류들을 다 정리하고 가야 해서요. 성우 대리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면 몸이 상할 텐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성우 대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대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사무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지연의 책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 지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화면에는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그중 하나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구나. 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지연에게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커다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요일 오후 회사 중앙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회식 공지네. 이번 분기 실적 축하 회식이라고 되어 있네. 와, 최 대표님이 직접 주최하신다고 하네요.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희들. 내일 저녁 회식 절대 빠지는 사람 없게 해. 특히 신입사원들은 필수 참석이야. 알겠지? 네, 과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지연도 마지못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식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 봤어? 강남역 근처 한정식집이라고 하던데요. 아, 거기 비싸기로 유명한 곳 아냐? 맞아요. 최 대표님이 정말 좋은 곳으로 잡으셨네요. 직원들은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지연은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회사 회식은 더욱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역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 경복궁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멋진 건물이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와, 여기 정말 고급스럽네요. 최 대표님 센스 좋으시다. 이런 곳에서 회식하다니 우리 회사도 이제 제법 커졌나 봐요. 직원들은 감탄하며 입장했어요. 넓은 단체 룸에는 이미 자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좌식 테이블에서 최준혁 대표와 부장급 간부들은 상석 중앙에 자리했고 과장급은 그 옆자리에 대리급과 평사원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최 대표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이 각자 자리를 잡았어요. 지연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상차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 갈비찜,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맑은 탕까지 정말 푸짐했습니다. 자, 우리 테크엔진이 이번 분기에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마음껏 드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최 대표의 건배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건배. 모든 직원들이 잔을 들었지만 지연만은 물잔을 들고 있었어요. 술이 한순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갈비찜에 맥주,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오 과장은 어느새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야, 박지연. 너만 왜 안 마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좀 맞춰줘야지. 지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물로 대신하고 있어요. 뭐? 회식 자리에 나와서 물만 마신다고? 그럼 대체 뭐하러 나온 거야? 순간 주변이 어색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우 대리가 조심스럽게 중재하려 했어요. 과장님, 지연 씨는 원래 술을 전혀 안 드세요.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김 대리. 내가 뭔데 끼어들어? 신입사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앞으로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다른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힐끗힐끗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소주잔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자리에서는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 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술이 더 들어가자 계속해서 지연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야, 너 같은 애가 과연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지만 끝까지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도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지연 씨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 과장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힘들어?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술에 완전히 취한 오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회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하고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 대표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말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 과장의 술 기운은 더해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말투도 점점 거칠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야, 박지연. 너 정말 답답한 애구나. 도대체 회사 생활이 뭔지 알기나 하냐? 지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 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체 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성의도 없고. 과장님, 제발 그만하시죠. 김성우 대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렸지만 오 과장은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야, 김 대리.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후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야. 오 과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진짜 문제야. 성의도 없고 의욕도 없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없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 내가 말하는데 대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의라는 게 있잖아. 그 순간 회식장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도 서빙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장님, 정말 그만하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직원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말했지만 오 과장은 완전히 듣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은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 없어. 평생 이 자리에서 맴돌 거야. 오 과장이 지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회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같은 애는 말이야, 평생 말단이야. 평생?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식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어요.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지연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뭔데 이렇게 건방져? 예의도 없고. 그러면서 오 과장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지연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손바닥이 뺨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회식장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과장님, 김성우 대리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아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말도 안 돼.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어요. 뭐야,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잘못한 사람 혼내주는 게 이상한 일이냐? 오 과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연의 왼쪽 뺨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어요. 최 대표가 완전히 당황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자자, 오늘은 즐거운 자리니까 이만 분위기를 바꿔서 다들 맛있는 음식 드시죠.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어요. 아무도 젓가락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왼쪽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침착해 보였어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야, 어디가? 내가 가라고 했냐? 끝까지 있어야지. 오 과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지연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회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연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회식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발점이었습니다. 지연이 회식장을 떠난 후 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극도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김성우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 과장에게 말했어요. 과장님, 아까는 정말 너무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가 심해? 잘못한 놈 야단치는 게 심한 일이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오 과장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도 손까지 드시면 안 되죠. 야, 요즘 신입사원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오 과장에게 정면으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우리까지 찍히면 어떻게 해? 맞아.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어. 하지만 너무 심했잖아. 손까지 들다니.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만 모두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최 대표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자, 우리 이제 기분 전환해서 즐겁게 마시죠. 오늘은 좋은 날인데 너무 분위기가. 하지만 아무도 마음 편히 술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결국 회식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지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왼쪽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국을 바라보며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장대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김성우 대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연 씨, 정말 괜찮아요? 오늘 일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습니다. 성우 대리님.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셨죠? 내일 뵙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어요. 뺨의 붉은 자국은 파운데이션으로 정성스럽게 가렸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어제는 김성우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 하자 지연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성우 대리님. 어제 일은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연의 담담한 대답에 성우 대리는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의연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과장은 심한 숙취에 시달리며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출근했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어젯밤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야. 어제 너무 마셨나? 과장님 괜찮으세요? 야, 지연아. 아메리카노 좀 진하게 타다 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여전히 반말이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왔어요.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런 애들은 절대 못 올라간다니까. 그냥 평생 이런 일이나 하고 살겠지. 오 과장이 다른 직원에게 중얼거렸어요. 지연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에 김성우 대리가 다시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정말 괜찮아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성우 대리님. 오히려 정말 좋은 공부가 됐어요. 좋은 공부요? 성우 대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지연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성우 대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라면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지연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회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뭔가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게시판에 붙은 하나의 공지사항 때문이었어요. 긴급 공지, 세연그룹 인수 확정.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공지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세연그룹이 우리 회사를 인수한다고? 세연그룹이면 제게 일이 아냐? 대박이다. 이제 우리도 대기업 직원이 되는 거네. 월급도 많이 오를까? 사무실 곳곳에서 흥분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세연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으로 모든 직장인들이 한 번쯤 꿈꿔보는 회사였거든요. 오 과장도 잠시 숙취를 잊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 인생에도 기회가 온 거구나. 세연그룹이라면 정말 엄청난 회사잖아. 과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출세하시겠어요. 부하 직원들이 아부 섞인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럼 내가 이번 기회에 세연그룹 임원들과 제대로 인맥을 쌓아야겠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오 과장은 벌써부터 자신의 출세 계획을 세우느라 들떠 있었어요. 과장님은 능력도 뛰어나시니까 분명히 좋은 자리로 가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을 세연그룹에서 그냥 놔둘 리가 없어. 최 대표도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세연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인수 발표회가 열립니다. 네, 대표님. 박만호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하니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야 해요.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박만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직원들은 더욱 흥분했어요. 와, 박만호 회장님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제게의 전설이시잖아요.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수되면 구조조정이 있는 거 아냐? 대기업으로 바뀌면 경쟁이 더 심해질 텐데. 우리 같은 평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혹시 잘릴 수도 있는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괜히 부정적인 소리 했다가 미리 찍히면 어떻게 해? 걱정 섞인 작은 목소리들이 사무실 구석구석에서 들려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연만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흥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김성우 대리가 걱정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지연 씨, 걱정 안 돼요? 인수되면 정말 많은 게 바뀔 텐데. 혹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성우 대리님.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연의 담담한 대답에 성우 대리는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연만은 완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긴장되지 않아요? 이런 큰 변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돼요. 기대요? 지연의 눈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기대인지는 성우 대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 과장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야,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정신 바짝 차려. 세연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네, 과장님. 특히 박만호 회장님께 인사드릴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오 과장은 벌써부터 어떻게 인사드릴지, 어떤 말을 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장님, 혹시 회장님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야. 나는 꼭 개별적으로 인사드릴 거거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직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기대감과 긴장감,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로 들썩였어요.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어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현과 세연그룹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를 말이에요.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금요일이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지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너무 작고 빠른 미소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지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인수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세연그룹 본사 대강당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테크엔진의 모든 임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세연그룹 본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저기 보세요. KBS, MBC 기자들도 다 와 있어요. 진짜 큰 뉴스구나.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테크엔진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생에 한번 보기 힘든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대강당 내부는 최첨단 설비로 꾸며져 있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과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완벽한 음향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 과장은 새로 맞춘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여러 번 고쳐맸어요. 오늘이 자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박만호 회장님께 제대로 인사드려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과장님 정말 멋지세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실 거예요. 부하 직원들의 아첨에 오 과장은 더욱 우쭐해했어요. 최 대표도 극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 든 연설 원고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자리에서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오후 2시 정각, 드디어 무대 위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은발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위험 있는 모습의 박만호 회장이었습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회장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연그룹 회장 박만호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정도로 힘있고 웅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업 인수 발표회가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매우 특별한 시작의 자리입니다. 박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제가 테크엔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라는 말에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테크엔진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딸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순간 강당 안이 크게 술렁거렸어요. 회장의 딸이 테크엔진에서 일한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 과장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딸, 박만호 회장님의 딸이 우리 회사에 있다고? 도대체 누구지? 설마 우리 중에 회장님 딸이 있다는 건가? 누구일까? 혹시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쪽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무대 옆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저건 설마 말이 안 돼. 바로 박지연이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우리 회사 지연이 말이야? 이게 무슨... 테크엔진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특히 오 과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연은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당당하고 우아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서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에 선 지연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작고 조심스러운 톤이 아닌 자신감과 품격이 넘치는 당당한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박 회장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현장 경험을 직접 쌓고 싶어 해서 신분을 숨기고 테크엔진에 입사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들었어요. 강당의 정적은 계속됐어요. 아무도 이런 엄청난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과장은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말다니야. 자신이 지연에게 했던 그 잔인한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뺨을 때린 일까지 오 과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김성우 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 정말 어떻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지연이 무대에서 강당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이 오 과장과 마주쳤을 때 오 과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박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딸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연도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테크엔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현장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현장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박 회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우면서도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딸이 그동안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회사 생활은 어땠니? 혹시 어려운 일은 없었니? 박 회장의 질문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다. 공식 석상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정말로 묻고 싶구나. 혹시 어려운 일은 없었니?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 과장이 앉아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오 과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온몸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연의 대답이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니? 회식 자리에서 심각한 인격 모독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 강당 안이 다시 한번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기자들이 급하게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 과장이 급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 딸인 줄 전혀 몰랐다고요. 하지만 박 회장은 오 과장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오직 지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우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심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계속 술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평생 말단이라며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뺨까지 때렸어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 회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지연이 조용히 오 과장을 가리켰어요. 오태식 과장님이십니다. 오 과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 따님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 딸이 누구든 상관없이 직원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과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박 회장이 최 대표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최 대표님, 이런 일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 대표도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대표가 모른다고 하십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런 일을 방치하고 심지어 묵인한 관리자들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이 수행원에게 손짓을 했어요. 즉시 비상인사위원회를 소집하세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모든 관리자들은 즉시 해임 조치합니다. 오 과장이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실수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드릴게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서 오 과장을 부축해 강당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오 과장의 절절한 외침이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행동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최 대표도 결국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과장의 행동을 알면서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어요. 지연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테크 엔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강당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어요.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테크엔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구석진 자리의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상무님, 이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계획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정중하고 자연스럽게 존댓말로 지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함께 천천히 검토해봐요.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성우 대리가 감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무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그렇게 침착하게 견디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성우 대리님. 덕분에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성우 대리는 더욱 감동했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완전히 구성됐습니다. 능력과 인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과 투명한 경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만 평가받게 됩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지연의 첫 번째 공식 경영 방침 발표에 직원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활기가 가득했어요. 한편 오 과장은 회사에서 쫓겨난 뒤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초라하고 비참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짐작했어요. 평생 말다니야. 그가 지연에게 했던 그 오만하고 잔인한 말은 이제 그 자신에게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착각과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 됐어요. 점심시간, 지연은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구석에 앉지 않았어요. 상무님,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 함께 일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회사, 모든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웃음과 활기가 넘쳤어요. 예전의 억압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후에 박 회장이 회사를 방문했어요. 딸이 경영하는 새로운 회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아니, 회장님.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 내가 현장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을 때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 같다. 네,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지연의 말에는 깊은 성찰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았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의견을 나눴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제 정말 일하는 맛이 나네요. 맞아요. 이런 게 진짜 회사 생활이죠. 상무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는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조직의 출발점이죠. 지연의 철학의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혔던 오만한 상사는 사라졌고 진정한 리더십과 인격을 갖춘 경영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선량함이 보상받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평생 말단이라는 모욕적이고 잔인한 말은 이제 권력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역사적 상징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사, 능력과 노력, 그리고 인품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장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테크엔진은 세연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자리 잡으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상무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재무팀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예요. 정말 고맙죠. 새로운 조직 문화가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였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태식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오 과장님. 오태식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지연 씨. 아니 상무님. 그냥 지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과장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연의 따뜻한 말에 오태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권력에 취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죠. 오태식은 해임된 후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퍼져 있었거든요. 지연 씨, 아니 상무님. 제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과장님. 지연이 조용히 말을 잘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죠. 지연은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여기 제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좋은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오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봤어요.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모든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이번엔 정말 달라지셔야 해요. 오태식은 명함을 꼭 쥐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김성우 대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날 일을 이야기했어요. 상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성우 대리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진짜 승리는 상대방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그의 말, 테크엔진은 업계 최고의 기업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지연이 무대에 올라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 나누는 영광입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지연의 말에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누군가에게 평생 말단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은 자신이 평생 그 수준에 머물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이 지연을 만났어요. 지연아,
오태식 씨 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아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구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한편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오태식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후배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에도 격려해주는 상사가 됐습니다. 과장님, 요즘 정말 다르세요. 응, 나도 한때는 바보였거든.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깨달았어.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말이야. 오태식은 가끔 테크엔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연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테크엔진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지연은 여전히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직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테크엔진은 일하고 싶은 회사 1위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평생 말다니아라는 말은 이제 기업 교육 자료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대표 사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사람조차 변화시킨 지연의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 사례로 회자됐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지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용서와 포용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됐어요. 증오는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결말이었습니다.